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11월 30일입니다. 지금 오늘 이번 주가 윤석열 총장의 운명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 주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치가 없다면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투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법치가 사망 직전에 있습니다. 법치의 앞날이 지금 행정법원과 감찰위원회 결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는 법치의 앞날이 서울행정법원과 감찰위원회 결정에 달렸다, 이런 제하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행정법원, 국민들의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과연 행정사부가 오늘 무슨 판단을 하는 소위 그 전에 사전 심리를 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서울행정법원인가, 아니면 어떤 행정법원인가, 이러한 초점이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명령한 직무정지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하는 첫날입니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출석하게 되겠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은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 경우에도 추 장관이 2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강행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죠. 이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 배제에 앞서가지고 그 법무부 갑질훈령 제4조 중요한 감찰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는다라는 이런 규정과 조항을 받을 수 있다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날입니다. 감찰위원회를 위원장도 모르게 그렇게 바꾼 겁니다. 감찰위원회를 배주하고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소위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꾼 겁니다.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완전히 시나리오에 의해서, 기획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런 단면이기도 합니다. 윤 총장은 갑질, 소위 훈령,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찰을 바꾼 거 아닐까요? 자기가 우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감찰 훈령까지 바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은 갑질 훈령 개정 절차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책 제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20일 이상 행정 예고 절차 등을 거쳐야 되는데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추 장관의 그 직무정지 명령은 감찰위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감찰위원회를 갖다가 거쳐야 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거쳐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바꿔놨으니 말이죠. 그것도 11월 3일인가 4일 날 그렇게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 법에는, 행정절차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20일 이상을 예고를 해야 된다. 행정예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법을 이렇게 여기 한 달을 받아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이렇게 고친다라는 이런 예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법이라는 겁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감찰위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일 열립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이후로 밀어놓은 것을 위원들이 징계위원회에 앞서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징계위원회 열리고 난 다음에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있는데 너희는 징계위원회 왜 하냐? 이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아니, 감찰위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연기하고 징계위원회는 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감찰위원회 결정이야 사실상 공고적인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감찰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돼 있지만, 그러나 감찰위가 감찰 결과를 문제 삼다면 징계 강행의 또 다른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배짱 좋은 추미애도 과연 그걸 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가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추 장관이 지난 27일 날 검사들이 판사 자질을 갖다가 문제 삼아가지고 사찰 문건이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이런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계속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전국지검하고 지청 60곳 중에서 59곳이 추 장관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은 한 곳도 이번 주 성명을 낼 계획입니다. 결국 추 장관의 손발 역할을 하는 법무부 검찰국 평검사 10명 정도가 또 부당함을 성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저께는 법무부 감찰 검사가 양심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이 판사 사찰 문건이란 것은 추 장관 측 인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2월 보고받아서 알고 있던 문건을 뒤늦게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에서는 이 사안 처리를 이 법리를 검토한 검사가 어저께 양심선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재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삭제가 됐다는 것을 검찰 내부망에다가 2%에다 쫙 던졌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죄가 안 된다, 보고서에 기재하고 또 주변 검사들에게 이게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법리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전부 다들 그거 맞다, 동의한다, 이래서 그대로 문건을 기록해서 보고서에다 편철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결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추미애가 최초이자 아마 마지막이 되겠죠. 평검사를 감찰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검찰총장을 한 명의 평검사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갖다가 또 그러한 조치를 했으니 이게 대한민국 법치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바로 이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절차적으로 위법투성인 감찰 결과로 총장이 하루아침에 직무에서 배제됐다면 어느 검사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윤 총장을 넘어 나라의 법치입니다. 나라의 법치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와 법무부 감찰위의 결정에 법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위중한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악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광풍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절망과 좌절은 금물입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각오를 한다면 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구해집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보십시오. 이제 엄동설환이 새벽 5시가 엄동설환인데 가장 추운 때인데 태양은 도도하게 7시, 8시 되면 떠오릅니다. 동력이. 네. 자유민주주의,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